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1일 증권사의 시각 및 장중시장 및 증권사의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CPI 발표가 무난하게 나왔죠. 예, 그래서 시장이 어제 미국장 나스닥 중심으로 당연히 상승하는 게 당연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의 기조가 어느 정도 정점에 달았다. 그리고 물가 추이는 하향 추세다. 요 흐름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스닥 증시의 어떤 강세는 한국 증시에는 우호적인 부분이니까요. 오늘 수급도 코스피 쪽에서 쌍거리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쪽은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좋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고객일 수급은 조금 떨어졌고 신용융자잔고는 최근에 좀 떨어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오늘 장중에 오전에 0.6% 정도 상승하다가 지금 0.4% 그래도 5일선 위로 올라왔네요. 여기 왔다 갔다 등락하는 기간 조정을 계속 거치면서 종목별 장세고요. 코스닥은 역시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선 근방에서 등락을 펼치는 흐름이고요. 60일선을 깰 수도 있어요. 깰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등락을 펼치는 모습을 조금 보이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간 조정 구간이니까요. 강한 시장의 흐름보다는 조금씩 올랐다가 또 다시 빠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그냥 무난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 에코프로 빼면 에코프로가 그래도 플러스권 내면서 2차전지 업종도 전반적으로 이제 소폭 강한 흐름 내고 있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5% 상승으로 로봇 관련주 이제 대장주 군들이 그래도 21선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모습들을 이제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 흐름을 SPG 이런 것도 3.9%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SB비테크가 엄청 강하네요. 9.8% 상승. 또 이제 뉴르메카도 21선 위에 계속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면서 주도주 라인의 어떤 흐름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롯데케미칼이 4% 좀 상승하는 모습들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징적인 어떤 종목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 우호적인 분위기 보이면서 낙폭이 과대했던 것 좀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을 좀 띄고 있는 것 같고요. 무난하게 좀 펼쳐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바이오 업종 증권사의 시각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넷이라 불리는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시장인데 아직 약이 없는 분야죠. 국내 업체들도 이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요 관련된 내용을 좀 스터디해보는 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권사 시각은 내쉬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유진투자증권에서 내쉬, 그 다음에 비소세포 폐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시장 규모가 크고 마땅한 어떤 명확한 어떤 약이 없는 그 두 질환에 대해서, 두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발간이 돼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구성을 해봤고, 오늘은 내쉬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쉬가 뭐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알콜릭 스테레오 헤파티티스 네, 이렇게 읽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관련된 이제 의약품 시장은 100억 달러 규모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내쉬가 무엇이냐를 알아봤고요. 근데 이제 이 내쉬에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분야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 하반기에 FDA 승인 또는 출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인받은 치료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년 만에 이 내시 분야에서 승인 신청을 하는 약물이 이제 생길 예정이고요. 사실 18년도에 처음으로 내시 치료제 출시가 굉장히 좀 예상이 됐지만 임상 3상에서 해당 파이프라인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이제 승인이 불발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5년 지난 올해 6월달 인터셉트라는 바이오텍에서 OCA라는 이름의 파이프라인으로 FDA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이제 개요를 좀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라는 또 바이오텍에서 레스메티롬이라는 이름의 내시 치료제를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FDA 신약의 가속 승인을 이제 또 올해 하반기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의 모멘텀으로, 이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 분야에서도 뭐 알츠하이머도 많이 스터디를 해드렸지만 알츠하이머도 첫 치료제가 출시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바이옴도 많이 소개드렸지만 첫 치료제가 출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고 시장이 개화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내시 분야에서도 첫 치료제가 출시가 된다면 표준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치료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도까지 내시의 시장 규모가 얼마만큼 커질 것이냐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30년도 기준으로 내시 환자가 5천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발병률 같은 경우는 성인 인구 기준으로 1.5%에서 6.5%까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는 이제 주요 바이오에서 주요 큰 시장의 7개 국가들을 기준으로 이제 시장 전망치를 산정한 부분인데요. 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까지 이 7개의 나라에서만 내시 환자가 거의 5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내시 관련 시장이 현재 글로벌 전체에서 16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이 치료제가 상업화된 다음으로 가정이 된다면 이 환자들이 증가하는 그 증가 속도와 치료제의 출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30년도에는 100억 달러 규모까지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의 24%가 NAFLD라고 해서 내시,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진단 전에 있는 상태를 이제 NAFLD라고 이제 칭하는데, 이 NAFLD 환자로 성인의 24%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현재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내시의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중에 20%가 내시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하니 굉장히 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질병이고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시는 지방간에서 간염으로 그리고 간암으로 진행이 되는 양상을 통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치명률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내시 환자의 82%가 과체중 상태고 44%는 당뇨 환자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내시 치료제는 기존에는 비만 치료제, 그 당뇨 치료제랑 굉장히 연관이 깊고 적응증을 확장하는 방식의 임상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 치료제 시장, 이 시장 분야, 내시 분야에서 첫 치료제가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장이 개화된다는 그런 모멘텀이 하반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좀 보시면 그 내시가 글로벌적으로 이제 좀 선도적인 파이프라인을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1상에서 3상까지의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135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뭐 지질대사나 염증 반응, 비만 치료 기전을 바탕으로 이제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글로벌에서는 6개 기업이 선두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드리갈, 인터셉트, 올해 모멘텀을 두 기업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인벤티바, 89바이오, 아케로, 노보노디스크, 이런 기업들 6개 기업들이 선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FDA에서는 현재는 내시 치료제로 요구되는 임상 종결점은 섬유화, 그리고 내시 관해율 개선, 관해율, 이 두 가지를 개선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하면 이제 치료제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인터셉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 기준 정도만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마드리갈 같은 경우는 레스메트롬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이 두 임상 종결점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이제 임상 이상에서도 충분하게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올해 가속 승인 또는 신약 승인 신청에 대해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후에 한 25년에서 26년도 사이에는 내시 치료제들, 현재 임상 2상 단계 또는 3상 단계에 있는 치료제들이 이제 상업화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시점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임상 2상 단계의 파이프라인들 같은 경우는 약 한 3년 정도의 장기 임상, 그리고 1000명 내외의 대규모 임상,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25년에서 26년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시에서 그래서 퍼스트 인 클래스의 약물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OCA라는 파이프라인 인터셉트사의, 그 다음에 마드리갈의 레스메티롬, 이 두 가지 약물이 올해 하반기에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로 이제 등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두 약물이 이 두 가지인데, 먼저 OCA는 간략하게만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신청을 했을 때 승인이 거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19년도에. 그래서 이번에 이 OCA는 두 번째 신청을 하는 것인데 여전히 좀 승인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점, 이렇게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에서 이제 가속 승인을 신청하는 마드리갈 대비해서도 유효성이나 안정성이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더욱더 기대를 받고 있는 약물이 계속 설명을 드렸던 마드리갈의 레스메트륨인데요. 6월달 기준으로 FDA 가속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OCA의 신약 승인 신청이랑 시기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좀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내시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현재로서 가장 기대를 받는 파이프라인이다. 안정성이나 유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우수한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인 클래스의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가장 높은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올해 6월에 가속 승인을 신청을 하고 3상이 완료되는 25년도 또는 26년도 기준으로 정식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 있는 파이프라인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개화한다는 모멘텀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시 치료제 분야에서는 오히려 현재 임상 2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약효가 훨씬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FGF21 아고니스트 작용, FGF 기전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앞서 두 파이프라인과 작용 기전이 다릅니다. 이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임상을 하고 있지만 약효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상 파이프라인들도 한 3년 정도 3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3년 정도의 임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26년도 정도는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멘텀이 올해부터 내시에 관한 모멘텀이 발현이 될 거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환자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유망하게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냐 보시면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만 보면 2년 이상 굉장히 좀 섹터가 부진한 상황이 있죠. 최근에는 좀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대되는 다양한 임상 결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쉬에 대한 주목도가 앞서 설명드린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는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다 증권사들의 시각에서는 내쉬 파이프라인이 시가총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것이 좀 공통적인 의견이라서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내쉬 파이프라인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상업화 가능성은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래도 한미약품이 내쉬 관련해서 가장 빠른, 가장 앞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 두 가지 내쉬 파이프라인 다 올해 하반기에 각각 임상 2회 이상, 그 다음에 임상 2비상의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FDA 승인 모멘텀과 더불어서 해당 임상의 중간 결과 발표 모멘텀까지는 좀 기대감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승인 가능성이 높은 앞에 파이프라인들과는 이제 다른 첫 번째 가장 처음으로 사용됐던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와 같은 기존의 작용제를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을 임상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우려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효과성, 유효성 측면에서 다른 글로벌 경쟁 파이프라인보다 높을 것이냐, 경쟁력을 보일 것이냐인 부분에서 사실은 아직 미지수라서 결과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모멘텀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유한양행도 내쉬 치료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아직은 임상 초기 그리고 후보 물질 발굴 단계입니다. 두 가지 모두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 양쪽에 기술 이전을 했지만 초기 임상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그 가능성을 높게 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 두 기업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내시 치료제 분야에서 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 정도로 스터디를 하시고 해당 모멘텀이 발현이 될 때 국내 기업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 스터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